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활이에요. 왜 한국의 국궁이 최고의 활인가? 예. 그걸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세계 각 나라 활을 비교해 보고 또 그 양과 비교해서 얼마나 위대한가 뭐 훌륭한가 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딱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다 헛짓거리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 활이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왜 뛰어난지를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떤 유튜브에서는 뭐 서양의 장궁이랑 비슷하다, 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헛소리다. 왜 헛소리냐? 제대로 활의 위력, 제대로 활의 어떤 우수성을 보려면 군말을 타고 싸워야지 알아요. 말을 타고 이제 돌진했을 때 돌진하면서 활을 쐈을 때 어느 활이 가장 뛰어난가? 왜냐? 전쟁의 기본은 뭐냐면 바로 군기병이에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게 그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타면서 무슨 활을 비교한단 말입니까? 말을 탔을 때 어느 활이 적합하고 어느 활이 가장 뛰어나고 어느 활이 가장 적합한지 비교해야지 제대로 활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냥 서서 싸우면서 서로 활을 비교하면 그게 제대로 된 비교입니까? 이게 바로 그 유튜브의 한계예요. 그럼 말을 타고 쏘는 걸 안 할까요? 간단하죠.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말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역사에 보면 기마군병과 군기병이 있어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 기마군병은 군병인데 단지 말을 타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임하게 되면 말에서 내려가지고 싸우는 게 기마군병입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사도 말에서 활을 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말에서 활을 쏘지 않냐면 어쨌든 이 말이 전쟁에 휩싸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 놀래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면 말이 놀래가지고 헤잉 하면서 이제 막 앞다리도 막 날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이 고삐를 힘으로 잡아가지고 말을 이제 진정시켜야 되는데 일본이 힘이 없어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케다시키에 있는 이 기마병들도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 내려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힘이 세니까 이 날뛰는 말을 진정시키고 말 위에서 활 쏘는 게 아예 시험으로 있잖아요. 왜 몽고군이 이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전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 위에서 이제 뒤로 돌아서 활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면 쫓아오던 사람이 활에 맞고 뒤지는 거야 그냥.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몽고군이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보면 진짜 터키 군병 같은 게 뛰어나다고 하지만 터키 군병들은 말에서 내려가서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활시는 손으로 잡지만 활을 당기는 건 손이 아니라 이 발로 당겨서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제 적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군병과 기마군병 근본적으로 달라요. 기마군병은 그냥 군병인데 그냥 말 타는 거고 군기병은 말 위에서 쏘는 사람을 말입니다. 즉 진짜 최강의 활은 말 위에서 쏘는 이걸 통해서 가리는 건데 돈이 만들어가지고 군말을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요즘 군말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말도 이제 동원하지 못하니까 대충 서사로 비교하는 거다. 왜 현대화는 말에서 못 쏘는지 아십니까? 말은 이 현대 차량처럼 무슨 서스펜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덜그럭덜그럭 거린단 말이에요. 현대 활이나 컴바트 보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게 많아요. 뭐 조종기도 막 달려 있고 뭐 보조기도 달려 있고 그렇게 달리는 게 많은데 덜컥거리는 말에 타면 한 10m 가면 달려있던 게 몽땅 우수수 떨어지고 활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왜 국궁이 최강입니까? 첫째, 국궁은 가볍고 무엇보다 달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서 쏘는데 적당한 겁니다. 왜 장궁이 국궁보다 떨어지냐? 간단하죠. 장궁 커가지고 말에서 못 쏴요. 그래서 말 타고 활 쏘는 사람 중에 국궁 들고 있는 사람, 장궁 들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국궁은 들고 있어도 장궁은 못 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발은 애기살을 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말 타면서 일반 활 쏘는 것도 힘든데 말 타면서 애기살을 쏴가지고 적을 쏴 죽이는 거예요. 애기살을 잘못 쏘면은 자기 허벅지에 그 화살이 박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애기살 훈련이 엄청나게 힘들고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애기살은 활이 짧아가지고
이 활이 날라오면은 이게 일본 놈들은 이제 칼을 써 가지고 화살이 날라오면 그 화살을 칼로 보고 쳐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기살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이 활 쏘는 모양은 있는데 이 화살이 안 보이니까 그냥 그걸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지고 애기살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면은 활을 쏘면서 애기살을 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성계 장군만 하더라도 이 말 타면서 활을 쏴 가지고 엄청난 정보를 세워요. 이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취약한 게 뭐냐면 방진이에요. 이 방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돌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방진을 하면은 이 방진을 뚫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취약한데 이성계 장군은 이 방진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뚫었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말을 타고 전진하면서 말 위에서 활을 쏴서 이 적을 쏴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방진이 대단해도 누군가를 딱 옆에 사람이 딱 화살에 맞고 딱 자빠지면은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화살을 맞고 죽어버리니까 그 순간 이 질이 흐트러지면서 거기를 막 돌파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박살나면서 이제 점멸해 버렸다는 거다 적들이. 이런 전략을 쓴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 군기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이 세상 활이나 이게 이 국궁 외 웬만한 활은 말에서 타는데 너무 무겁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군기병이 별로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 이 국궁이 반사구로 만들잖아요. 쉽게 말해서 복합구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물소 뿔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접착해 가지고 만든 거. 재미난 게 우리나라 지금 물소가 안 나는데 어디서 물소를 구해 가지고 활을 만드냐 이겁니다. 그만큼 무역이 발달했다 이것이 사실. 자, 다시 말하지만 왜 인터넷에서는 제대로 된 활 비교를 못 하냐 이거죠. 진짜 활 비교하려면은 군말을 타고 쏴야지 되는데. 첫째, 돈도 없을 뿐더러 군말을 살 돈도 없을 뿐더러 둘째,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왜 지금 AI가 뭐 발전한다, 뛰어난다 하지만 AI의 한계가 뭐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것을 간파해야 돼 그걸 못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에는 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 의심한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하고 심지어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실존인이 아닌지 뭐 의심하냐? 간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이지 않았으니까. 즉 인간들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그걸 구분 못하는 멍청이라 이겁니다. 아니 이 어떤 사람들은 병 때문에 평생 침대에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예수님이 고쳐준 엄청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역사의 이 시저같이 막 정보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그 인간들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는 겁니다. AI도 사실 핵심은 뭡니까? AI의 핵심은 바로 한류를 이기기 위해서 구육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AI의 본질은 한류입니다. 이 양보다 질이다 해가지고 이 멍청한 행동을 하는데 왜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러냐? 한류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걸, 즉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걸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그래서 앞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많은 게 그 외에도 보지 못하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화약 문제도 왜 뭐 중상주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중상주의를 했는지 왜 식민지가 왔고 대항해를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실 수치도 치지만 초속 때문에 그래요. 초속. 그냥 염초를 긁어도 되는데 왜 초속을 했냐? 염초를 만들기에는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글자를 한 사람도 너무 부족한 겁니다. 우리나라 선비가 많고 또 선비가 도덕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염초 수집이 가능한데 외국은 염초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염초를 사려고 자국의 천연들을 창의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영국도 그렇게 창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해야 되니까 염초를 구입하려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애들을 다 아동 노동이나 그런데 막 탄광이나 공장한테 보내가지고 죄 병신 만들고 다 그냥 폐병 걸리게 만들고
진짜 당시 실상을 본 사람들이 한 말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동동시키고 사람들이 의자에서 자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몇몇 이 돈 많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없는 공산주의도 생길 거라고 막 이런 말을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놀란 게 1900년대 딱 1900 저 1900년도에 보니까 진짜 전 세계 98%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러면 잘 살던 1%는 누구냐? 1%는 이제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1%는 누구냐? 바로 조선인들. 왜? 조선인들은 적어도 매출의 50%는 받았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뺏어가지고 종식적으로는 1%만 세금으로 왔지만 실제로 50% 세금으로 온다. 아니 그러면 반대로 50%는 자기가 갖는 거 아닙니까? 즉 매출의 50%를 자기가 갖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글이 그렇습니까? 지금 회사도 그 정도는 못해요. 그런데 왜 조선은 그 위대한 나라를 이제 원망이냐? 당연히 정보 통신이 안 발달하니까 자기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이 행동을 하지. 그래서 쑥벌이 앞잡이 되고 맹노짓을 하는 거지. 자, 이런 것처럼 인간은 멍청합니다. 잘 대해주면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안 전파되는 거예요. 자꾸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 진리가 뭔지, 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